안녕하세요. 신숙희 논팽의 신숙희입니다. 주말 잘 쉬고 계시죠? 저 오늘 유튜브는 7월 1일 날 제가 한동훈 장관에게 쓴 편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저는 호주에 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는데 한동훈 장관님께서 해외 동포 대표들을 안 만났는지 이게 전달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유튜브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제가 5가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잖아요. 그래서 5가지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한 특단의 묘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편지를 제 혼자 썼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해외 동포,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해외 동포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전달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해외에 살고 있는데 모국에 대해서 사실은 뭐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그냥 살기도 바쁜데, 그렇지만은 모국이 우리의 친정이고 또 모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자유공화국으로 잘 발전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결국은 우리는 사실은 저는 그래요. 좌우 다 필요하고 진보 보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밸런스 책이라고 영어로 그러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잘 가기 위해서는 양쪽이 다 필요하잖아요. 필요한데 문제는 이게 1990년 소련이 망하고 나서 닉슨 독트린을 채택하다 보니까 중국 융화 정책을 쓰면서 중국이 이렇게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이 중국이 해외 팽창 정책을 많이 쓰면서 이 여자, 돈, 그 다음에 뭐 정치가들 매수 이런 거를 하면서 이 자유민주주의가 많이 해소리 된 거예요. 특히 미국, 한국, 물론 호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호주에서 중국이 어떻게 선거에 개입하고 어떻게 인플루언스 했는가를 너무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이래서는 안 되겠다. 호주에도 이러는데 한국에는 얼마나 더 할까 하는 그런 경각심으로 제가 계속 한국의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좌우, 진보, 보수, 우파 가르기 쉽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법치, 자유민주주의 이 국가로 그냥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편지를 썼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 한동훈 장관님은 굉장히 사람이 인품이 좋고 그 다음에 겸손하고 또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에게 그런 기대가 크기 때문에 제가 이 편지를 썼다고 보면 되고, 첫째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 미국하고 한국 이 극좌파, 저는 이 극좌파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저지른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주권 침탈,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저지른 거예요. 이 부정선거를 저지르기 전에 여론 조작을 해요. 여론 조작을 하고 사람들의 여론을 바꿔서 이 선거가 있을 때마다 부정선거를 했거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이것이 바로 선거 개입이에요. 선거 개입. 선거를 개입해가지고 자기네들 목적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7년 탄핵 이후에 2017년도 5월 17일 선거, 그 다음에 그 뒤에 지방선거, 그 다음에 또 4.15 부정선거. 4.15 부정선거는 이제 대놓고 한 거죠. 대놓고 하고, 그 다음에 놀라운 사실은 6.1 선거도 부정선거를 했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도 상구 대선도 지방선거를 했고 6.1도 부정선거를 한 거예요. 그냥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상구 대선에서 0.1%로 겨우 이겼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데 6.1 지방선거 3개월도 차이 안 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여론의 차이가 그렇게 표심의 차이가 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상구 대선에서 엄청나게 거의 뭐 11% 이상 부정선거를 했고, 그 다음에 6.1 지방선거도 하기는 했지만 한 5% 선에서 작게 이 눈치를 보면서 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냥 통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대통령 6.1 상구 대선에서 똑같은 사람을 상대로 똑같은 날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하고 대통령 선거 결과가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통계를.
그 말은 국회의원 선거, 보궐선거는 조작을 안 했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하나만 봐도 이 부정선거예요. 그래서 이 부실 선거, 부정선거, 불법선거. 이 부실은 바구니에다가 이 투표를 날르는 거, 트럭에 날르는 거. 저는 이것만 해도 정말 경기가 들더라고요. 제가 어제 오래 살아서 그런지. 그 다음에 불법선거 있잖아요. 불법선거. 지금 다음 주에 민경욱 연수를 그 판결이 나잖아요. 이걸 지금에 하는 거는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거는 명백한 불법 아니에요. 6개월 안 해야 되는 거를 2년 반 넘게 동안 계속 미뤄가지고, 그리고 또 재검표 하면서도 완전히 표를 갈았다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선관위 대법관들이 증거를 보관한다 해놔놓고 또 거기서 또 증거를 바꾸기도 하고요.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정말 개판이죠, 개판. 우리나라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 오늘 보니까 현재 윤석열을 탄핵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의 박홍근, 진성준, 황운하, 지금 이 공병호 박사가 이 통계를 분석한 거 보니까 전부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이에요. 거의 11에서 15%. 기가 찹니다.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지금 2개월도 안 된 윤석열 정부를 윤석열의 사소한 약점, 김건희 여사 사소한 약점을 잡아가지고 탄핵한다고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국민이 투표로서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싫든 좋든 적어도 6개월, 1년을 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고 보면서 거기서 좀 건의할 게 있으면 담이 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돼야 되지. 어떻게 2달도 안 된 정부에다가 탄핵 이야기를 감히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저는 이것이 오히려 이 사람들이 탄핵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정선거로 다 됐으니까. 이거는 완전 반역죄 아니에요. 반역죄. 옛날 같으면 사형입니다. 사형.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검수완박을 강제로 통과시켰잖아요. 검수완박을 강제로 통과시킨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부정선거를 파헤치는 걸 막기 위해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9월달에 검수완박이 시작되면 부정선거 이제 조사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정선거를 밝히는 겁니다. 다음 주에 당장 법대로 증거대로 대법관이 판단을 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조사하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덧붙여서 두 번째로 지금 2년 뒤에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이때 지금 이대로 선거 시스템을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없애고 저는 단일 투표를 2일이나 3일 늘려라 이거죠. 2일이나 3일 늘려라. 사전투표 한 군데서도 지금 야당 국힘에서 당선된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통계학적 변칙입니다. 어떻게 지금 사전투표하고 본투표에서 그렇게 통계가 차이 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단 한 사람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외 동포투표도 각 나라 그 자리에서 수개표를 해서 이 텔리를 해서 그냥 본국에다가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행랑 이런 제도를 하지 말고 하기를 바랍니다. 해외 동포표도요, 해외 동포표, 그 상투표 이런 거 전부 다 그냥 밥이라고 보면 됩니다. 확정 유권자 수하고 실제 투표자 수가 사이로 때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거의 70%가 부정투표로 통과하는 여러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 있는 해외 동포들은 아예 부정선거로 제가 자기네들이 찍어봐야 부정선거로 저쪽에 찍어주는 거기 되니까 안 찍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덧붙여서 지금 현재 해외 동포 대표자들 저는 싹 바꿔주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해외 동포를 대표하는 국힘 지도자들이 완전히 이준석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준석이하고 그 해외 동포 대표 뭐 김석인가 그 분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해외 동포 사전투표 전면 확대를 홍보를 했잖아요. 그 확대하기 그 해외 동포 그 사전투표 이 국회에 낼 때 제가 엄청 반대를 했거든요. 이 사전투표가 얼마나 부정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런 거는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근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교포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경각심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부 대선 때 일본에서 약간 부정이 좀 있었거든요. 그걸 제가 포워드를 했거든요. 그 부정이 있었다는 걸 선거를 갖다 포워드를 했더니 아니 그 국힘의 그 해외 동포 대표라는 사람이 이거는 가짜 뉴스라면서 저를 굉장히 나무라는 거예요. 그거를 올리지 퍼나르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경험하면서 정말 이 지도부에 정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평통에 김무성 전 대표를 내정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저는 이 소리를 한 달 전에 들었어요. 한 달도 들었는데 이게 아직도 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된 바가 없으니까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유튜브에서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김무성 내정 처리하라고 SNS에서 다 돌렸거든요. 어떻게 김무성 같은 그 분은 해외 동포 평통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이름도 지금 저는 평화통일 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이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자유통일 자문위원회로 바꿔야 되고 물론 헌법을 고쳐야 되겠지만 김무성 대표는 여기에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해외 저는 제 목소리가 아니고 해외 동포 전부 거의 다 뭐 김무성 대표는 빅빅 노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윤석열 정부가 좀 심각하게 좀 고려를 해주고 이런 사람들을 뽑을 때 해외 동포 대표들하고 적어도 좀 상의라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9월에 외세 개입 방지 행정명령서를 내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비슷한 걸 내려서 중국 북한들이 우리나라 선거 개입을 막게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중국의 다른 나라 침투하고 정보 탈취하고 선거 개입은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제3차 디지털 전쟁이 일어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 중국에서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 번 얘기했죠. 한 190만 되는 정보 요원을 호주, 미국, 뭐 한국은 뭐 말할 필요도 없어. 쫙 깔아놓고 여자나 뇌물, 정치 자금을 매수를 해가 한다는 것이 이미 방송에서 여러 증거가 드러났어요. 호주에서도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고 제가 유튜브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한국 정치에다가 이 경각심을 올리기 위해서 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조경미라고 한국 여권으로 바꾼 그 왕리그라는 호주 정부기관에 망명 요청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2019년 11월. 지금은 이제 한국 신문에서 그것도 메인 신문은 아니고 파이낸스 투데이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벌써 2019년 제가 유튜브 현재가 2020년이니까 거의 한국의 정보는 호주에 제가 보는 정보보다 한 1년, 2년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 여건으로 조경미로 세탁을 해가지고 타이완을 갈라 하다가 마음을 바꿔서 호주에서 호주 정보기관 ASIO에 자기가 망명 요청을 한 거예요. 자기 애들하고 부인은 이미 보내놓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윤석열 정부 한동훈 장관이 호주에 와가지고 지금 이게 어떻게 됐냐 ASIO에 물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한국 조경미라는 이름으로 신분 세탁을 여권 위조를 했는지 이거를 파악하면 다 나오게 됐어요. 중국이 이 사람은 말하기를 타이완 선거 개입을 하려고 했다고 그러거든요. 다 선거 개입을 한대요. 그러면 한국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했다고 봐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의 카알기로 비행기 바이든 표를 실어 나가 아리조나에 수송한 거 있잖아요. 그거 아리조나 의회에서 다 이미 밝혔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서 지금 한국하고 부정선거를 미국하고 호주 이런 정보기관하고 쉐어도 하고 이걸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국제적인 어떤 움직임을 저는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도 완전히 불법 선거로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그거는 확실한 겁니다.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지금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는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가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뭐 바이든 정부 그 펜스 뭐 부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은 지금 올해 말에 그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중간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석권합니다. 공화당이 석권하고 지금 얼마 전에 트럼프가 2024년도 대선에 나온다고 거의 공식화됐거든요. 물론 공식 발표는 안 했지만은 기자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물밑 작업으로 트럼프 행정부 공화당하고 잘 이 역동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라.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미국은 그냥 우리가 한미동맹 하는데 그냥 한미동맹이 아니에요. 미국이 엄청난 내전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주로 이제 세 파라 보면 되는데 하나는 바이든 쪽의 그 극좌파가 될 민주당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공화당 쪽에서 네오콘이라 해서 부시 계열이죠. 이 전쟁으로 주로 이제 미국의 이슈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팀이고 트럼프는 전쟁 이런 것보다는 국내 미국의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국민들의 주권을 중요시 여기는 이런 그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죠. 물론 제가 그 트럼프의 우리나라 미군 철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반도체 기술이 중국에 넘어가는 걸 막고 일본하고 잘 해결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것은 제가 따로 유튜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5가지 부탁을 제 유튜브가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나 윤석열 정부에게 이 전달이 잘 돼서 이걸 좀 감안을 해서 정말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 미국하고 그 한국 그 극좌파들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고 자유공화국으로 체제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틀을 법무장관하고 윤석열 정부가 잘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국민들도 우리 정부를 윤석열 정부를 잘 지지를 해서 이것을 어치브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 유튜브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